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수수께끼를 좋아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들 진정한 도전을 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두뇌 활동 퀴즈를 이번 특별 영상에 모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내에 이 문제 중 절반 이상을 푸신다면 스스로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한번 봅시다. 1번. 반이나 차 있나요? 반밖에 없나요? 반밖에 없어요. 아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가진 시험관에 물이 담겨 있고 반쯤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물이 정확히 절반만 채워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리잔만을 사용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포함해 모든 수수께끼를 푸실 시간을 10초씩 드릴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 시작하세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물이 정확히 시험관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물이 시험관 테두리에 닿을 때까지 옆으로 기울여 보세요. 만약 물이 바닥과 테두리 사이에서 완벽하게 대각선을 그린다면 정확히 절반이 차 있는 것입니다. 2번. 셰익스피어 수수께끼. 배나 집을 짓거나 목공을 하는 사람보다 더 튼튼한 것을 짓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위대한 영국 시인의 수수께끼에 답할 시간으로 10초 드릴게요. 바로 무덤을 짓는 사람입니다. 무덤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죠. 3번. 금 문제. 두 남자가 오래된 금화를 발견했고 누가 이 금화를 집으로 가지고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동전을 던져 누가 금화를 가질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동전은 한쪽이 조금 더 무거워서 앞보다는 뒷면이 더 자주 나오거든요. 공정함을 위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전을 적어도 2번은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던질 때 그들은 앞면 혹은 뒷면을 외치고 두 번째로 던질 땐 앞서 골랐던 것을 바꿉니다. 만약 두 번째 던지기에서 동점이 나온다면 둘 중 한 명이 두 번의 뒤집기에서 이길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4번. 똑똑한 선생님.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깜짝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을 다 같이 빠질 경우 선생님이 퀴즈를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해 결석을 결심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만약 자기가 방과 후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퀴즈를 보려고 할 거예요. 문제는 선생님이 퀴즈에 빠진 학생 중 한 명에게만 방과 후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가까스로 모두를 퀴즈에 참석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퀴즈에 빠진 사람들 중 알파벳 순서대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방과 후 공부를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단에 가장 앞에 이름이 있는 학생은 참석할 것이고 결국 방과 후 공부를 피하기 위해 모두가 퀴즈에 참여하게 되겠죠. 5번. 자물쇠 딜레마. 샘과 엠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샘은 엠마에게 비싼 반지를 소포로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포로 보내면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포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 한 말이죠. 샘과 엠마 둘 다 자물쇠와 열쇠는 많지만 서로의 자물쇠를 열 열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샘이 엠마에게 반지를 어떻게 보내면 엠마가 무사히 소포를 풀 수 있을까요? 먼저 샘은 자물쇠가 달린 소포를 엠마에게 보내야 합니다. 엠마가 그 소포를 받으면 그 소포에 자신의 자물쇠를 걸어 샘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 후에 샘은 엠마의 자물쇠는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자물쇠만 풀어서 다시 그 소포를 엠마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포에는 엠마가 열 수 있는 자물쇠만 달려있을 것이고 엠마는 반지를 꺼낼 수 있죠. 6번. 모자 트릭. 구치소 앞에는 100명의 수감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 검은색 또는 흰색 모자를 쓰고 있죠.
그들은 자신이 어떤 색 모자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있는 다른 죄수들의 모자 색깔은 볼 수 있습니다. 줄의 마지막 죄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자를 볼 수 있는 반면 첫 번째 죄수는 누구의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교도관 한 명은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죄수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모자가 무슨 색인지를 묻습니다. 맞힌다면 자유의 몸이 되지만 틀린다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먼저 계획을 논의할 수 있죠. 적어도 99명이 석방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 서 있는 죄수는 앞에 있는 흰색 모자의 수가 홀수라면 흰색을 외쳐야 합니다. 짝수의 경우엔 검은색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죄수는 앞에 있는 흰 모자의 수를 세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홀수였거나 짝수라면 그들은 자신이 어떤 색의 모자를 썼는지 알게 됩니다. 다음 죄수들은 각각 앞에 보이는 것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에 근거해 정확한 대답을 해야 하죠. 이렇게 하면 앞쪽에 있는 99명의 죄수들은 자신의 모자의 색깔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맨 뒤에 서 있는 죄수는 바른 대답을 50%의 확률로 알게 됩니다. 7번. 의심스러운 학생. 빌리는 1년 동안 대부분의 수업을 결석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실로 소환되었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왜 그렇게 수업을 많이 빼먹었냐고 물었을 때 빌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 하지만 학교 갈 시간이 없어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저는 하루에 8시간을 자야 해요. 모두 더하면 이는 1년에 122일 이상이에요. 그런 다음 매일 3끼를 1시간씩 먹어야 하는데 1년이면 45일이 되고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하루 2시간 이상의 운동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더하면 30일 이상이에요. 그리고 주말을 더하면 1년에 104일이고요. 여름방학은 60일이죠. 우와, 대체 어느 나라인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대략 361일 정도라서 학교에 갈 시간은 4일밖에 남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은 이 주장이 비논리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이는 상당히 비논리적입니다. 우선 빌리는 상당수의 날짜를 중복되게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은 여름방학 기간에도 있고 그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의 방정식에서 많은 날들이 빠지게 되는군요. 그리고 둘째로 그는 학교 수업이 24시간 내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4일만 학교에 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가 실제로 수업에 참석하는 일수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6시간으로 친다면 4일이 아니라 16일이 되지요. 8번. 정직한 사람. 100명이 모인 파티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적어도 이들 중 한 명은 정직합니다. 둘째, 두 사람을 고른다면 적어도 그들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점을 알고 있다면 손님 중 정직한 사람이 몇 명이고 거짓말쟁이가 몇 명인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99명의 거짓말쟁이가 있고 정직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정보를 고려할 때 정직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그 밖에 다른 손님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두뇌를 훈련시켜줄 보너스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창문이 없는 어두운 방에 있고 문 2개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여러분을 보자마자 공격할 배고픈 사자가 있습니다. 다른 문 뒤에는 여러분에게 실험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외계인이 있습니다. 살아남아 안전하게 집에 가기 위해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 대답할 시간 10초를 드려야겠죠? 외계인이 뒤에 있는 문을 선택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그들이 할 실험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글쎄요, 어쨌든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몇 개나 맞히셨나요? 여러분의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엠마에게 자물쇠를 보내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